안녕하십니까. 저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는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지난 1년간 도정 성과와 내년 도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브리핑을 하시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지난 1년간 도정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거리가 한 2m 떨어졌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민심의 나침반으로 도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민생 경제는 이제 기댈 곳도 마땅치 않은 풍정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 한해 민생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도민들의 삶을 살피고 또 살폈지만 여전히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올 한해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개 군지역에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하였고 53개 사업 1조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민생 기살리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행복버스를 타고 도내 23개 시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동안 소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했으며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천억의 재난지원금보다 더 낫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평가도 들었습니다. 며칠 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개편하고 제2차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초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22년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올 한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도정 운영의 틀을 연구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포스텍의 바이오 전문가를 원장으로 모셨고 공무원들과 대학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는 33개의 내폭 연구단이 출범하였으며 공부하는 도청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화공특강이 이제 15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성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 투자 유치에서 후발주자였던 경북이 민간 협업을 통해 전국 24개 지자체의 경쟁을 이기고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의 선택을 받았으며 각자 계산하고 정부 투명하기라는 곽계전투 캠페인으로 전국 유일의 내부 청렴도 1등급을 받는 등 조직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 국비 확보 1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2019년 대비 30% 정도 증가하였는데 경북의 국비 건의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47.3%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경북의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비 확보가 증가한 것은 지난 3년간 합심하여 연구하고 실력으로 승부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가 일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는 도약의 발판도 확실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우선 각종 혁신형 국책사업 유치로 경북의 신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동해안권에는 총 사업비 6,540억 원의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50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상주하는 문무대학과학연구소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경북 배터리 규제 산업
규제 자유특구는 누적 투자액 1조 6천억을 달성하였고 분양률 1%대에 불과하던 블루베리 산업단지의 임대 전용 부지가 완판되는 등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 정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경상북도를 선택하여 2차 전지가 경북의 대표 산업이 되는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내륙은행은 김천의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아 배터리 산업용 햄프에 이은 혁신의 삼각 거점을 완성하였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청년 기업인들이 차세대 물류 산업과 신공항시대 항공물류 산업 육성의 초석을 놓아줄 것입니다. 북부권에는 12년 전 유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 17조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였고 추가 적액 투자를 결정하여 북부권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백신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백신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투자 유치 10조 원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한 실적으로 신규 일자리도 12,052개가 창출되었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SK머티리얼즈 등 배터리는 물론이고 SK실토론의 반도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바이오까지 첨단 산업 투자가 도전역에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기업의 투자가 80%나 차지했는데 4차 산업시대에도 경북이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때 약속드렸던 일자리 10만 개 창출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 일자리 10만 개를 약속드렸는데 올해로 97%를 달성하였으며 무엇보다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한 일자리가 아닌 성장 주도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를 만들어낸 일자리가 6만 개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형 벤처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 창업 생태계를 수도권에만 만들려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포항에는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개소되었고 경산 임당에 경산 미래융합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하여 200개가 넘는 벤처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만큼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과 연구소들을 직접 하여 판교에 버금가는 혁신타운을 만드는 도전을 경북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경북 관광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래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메타버스 등 4차 산업기술들을 관광에 접목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경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100% 회복은 못하였지만 방문자 증가율 전국 2위와 컨슈머 인사이트 선정, 가장 가고 싶은 여름 휴가지 2위에 꼽히는 성과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인내가 있을 게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대전환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 경제를 살리고 도민 모두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득 채워 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도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초강력 협력 프로젝트로 대구 경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되겠습니다. 510만 시도민들이 행정 통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통 관광 분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대구 경북이 강점을 가진 로봇 미래차 바이오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40년에 실질 GRDP 300조 원 달성을 이뤄내겠습니다. 경북형 안심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북형 안전보육부터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 생활까지 보장하는 전주기 돌봄체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으며 북부권에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여 살만한 경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2년도에 민생이 1000명이라는 각오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민생 살리기 대책 중 성과가 있었던 공공배달 앱, 온라인 판로 지원 같은 사업들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디지털화, 메타버스 골목 상권과 같은 신규 전략 과제들도 과감하게 시행하여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소비 투자와 같이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신속 집행을 70%까지 강화하여 민생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업도 기술 중심, 창업 중심으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경북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추진해온 농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여 돈이 되는 산업, 청년 산업으로 키우고 이를 위해 대학가 출자 기관이 함께하는 농업 테크노파크 프로젝트도 집중 추진하여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주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학을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신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들 지방대학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학의 잠재력을 깨워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원팀이 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인재 1000명, 지역 정착률 75% 달성을 이루어낼 것이며 포항과 구미의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 생태계 육성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신공항 시대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관광단지, 짚라인, 리조트 등을 추가 유치하고 경주 천북지구와 같은 신규 단지를 개발하여 자립형 관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신공항 시대 글로벌 마이스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엔 2025년 에이펙 정상회 유치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문화 강산의 콘텐츠, 전통 한옥 등 경북만의 히트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년 후를 내다보는 건축물을 만들어 미래의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발전과 도시화를 이루면서 고층 건물들은 많은데 양동마을, 하회마을처럼 역사와 함께 숨쉴 수 있는 건축유산들은 국가적으로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천년건축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힘을 모으고 우선 도청 신도시 공공건축물을 천년이 가도록 디자인하여 경북 역사와 함께 그 가치가 더해가는 건축 자산으로 만드는 건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한동해권 전역을 차세대 에너지 산업벨트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연 150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개발과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수출 단지를 만들 것이며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존 단지는 개보수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해상 풍력 발전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동해권을 원자력, 수소, 풍력으로 대표되는 3대 미래 에너지 경제권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리신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된 제조업의 길을 살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배터리 소재 부품을 22년 경북 빅3 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지원 인프라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69개소에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도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겠습니다. 혁신형 신산업 거점 구축으로 경북 전역에 미래성장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배터리, 햄프, 스마트 물류로 이어진 규제 자유 특구를 올해의 영천과 경산 등 남부권으로 확대하고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통해 경북 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룩해내겠습니다. 경북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산업 주도권도 선정하겠습니다. 제조업의 메타버스를 전복하고 초강력급 메타버스 허브밸리를 구축하여 가상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한글 AI 센터 등 한글 콘텐츠 산업을 메타버스와 접목하는 작업을 통해 경북만의 콘텐츠 생태계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길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형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를 만들어 갈 것이며 경북기업은 인공지능 기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역점 과제에 더불어 투포트 시대 공항 항만 경제권으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신공항을 중장거리 국제 노선 중심 공항으로, 포항공항은 포항 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거리 국제 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색깔의 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 복선화를 포함한 8개 핵심 SOC를 구축하고 공항에 걸맞는 인프라와 관광단지 그리고 주변부를 국제도시로 육성하는 전략까지 경북의 성장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동해권은 영일만 항해 국제 크루즈 및 마리나 기능을 추가하여 국제 항만으로 도약시킬 것이며 후포항, 강구항, 구룡포, 간포, 울릉까지 이어지는 관광과 산업이 복합된 한동의 항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경북의 발전파는 공항과 항만의 투포터가 중심이 될 것이며 경북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줄 핵심축으로 키워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년간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들을 버팀목으로 삼고 사적생의 각오로 도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기는 지속되고 일상이 되었지만 긍정의 언어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민년 새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북 도정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지명을 받으신 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예, 경북형 일자리 97,000개는 오늘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투자 유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만들면은 GRDP가 얼마 되겠느냐 하는데 아까 대구 경북 합쳐서 경상북도와 GRDP가 지금 한 110조 됩니다. 과거에는 3등을 했어요. 경기, 서울 다음에 경북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서울 다음에 충남, 경남, 경북. 경남과 경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4등 내지 5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DP는 대구는 항상 꼴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 합쳐서 300조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투자 유치가 다 일어나면은 이 유치가 일어나면 한 2, 3년 걸립니다. 걸리면은 그때 가면은 우리 한 150조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일만 항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물류가 이제 부산에 이제 항구하고 공항은 이렇습니다. 노선이 우선이 중요합니다. 영일만 하는 물동량이 갖다 놨는데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고 유럽으로 가고 싶고 갈 곳이 많은데 그 노선이 없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노선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물량은 영일만 항으로 다 가도록 또 가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충청도라든지 경남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도까지 인구가 1등이었습니다. 통계상 1970년에 우리가 이제 서울하고 역전이 됐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때 1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땅이 제일 넓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그 이후에 2차, 3차 산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년 서울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었는데 우리는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다. 그 기업들을 하기 좋으려면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항이 없는 경북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공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되기 때문에 지금 SOC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공항을 거쳐 의성까지 가는 철도 이게 2조 한 1,000억 드는데 이 철도가 결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럼 뭐 공항이 없으면 철도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만듭니다. 대구시에서 현물로 돈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K2 부지
군 공항 부지가 205만 평이고 민간 공항은 5만 평 별도입니다. 205만 평을 받은 겁니다. 그걸 팔아서 10조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공항을 지어주고 자기들은 땅을 팔아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미리 돈을 받아놨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 실력으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을 지으면은 그 인근에 이제 K2 관련의 군부대 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선에 군에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아파트, 군인 아파트 그것이 한 1,500세대 됩니다. 1,500세대. 되는데 군위에 반 짓고 의성이 반 짓습니다. 처음에는 군위 거의 다 지으려고 했는데 그 생활거리 가까운데 의성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래서 그 거의 반반 군위가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집을 짓고 그다음에 군위 의성에 각각 100만 평씩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의성에는 그 우리가 약속을 했는 관광단지 100만 평을 만듭니다. 또 지금 그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클러스터를 의성에 유치해 놨습니다. 이미 국비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을 안 만들래 안 만들 수 없고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건 우리 실력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장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빠르게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항만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노선입니다. 우리가 LCC 저가 항공들을 많이 유치해서 노선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2028년 만들면 2030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한류를 타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대한민국 아보기를. 그러면 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 갈 만한 사람 웬만하면 다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광객들 한국 속의 한국, 리얼 코리아 이렇게 이양한 경북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공항이라면요. 1,000만 명이 하루에 이용한다, 1년에 이용하면 하루에 적어도 3만 명이 와야 됩니다. 3만 명. 3만 명 비행기 몇 대 되겠습니까? 비행기. 200명씩 타면 몇 대가 됩니까? 150대 이상 와야 됩니다. 3만 명.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여기 관광객들이 모이들면요. 3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또 물류, 우리나라 물류가 2028년 되면 한 260만 톤 된다고 합니다. 260만 톤. 그중에 우리는 10분의 1만 하자. 26만 톤을 여기 처리하겠다. 26만 톤 비행기 몇 대 되겠습니까? 굉장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특히 그런 물류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물류. 그래서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최첨단화하면은 인천공항보다 훨씬 낫게 4차 산업혁명 그 기술로 만들면은 인천에 가면 시간이 2시간 전에 오라. 지금도 2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공항은 10분 전에 오너라. 10분 전에. 그 오면 자동 검색 다 되고 물도 자동으로 다 되고 뭐든지 딱 출발할 때부터 이미 검색이 다 끝났고 타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공항을 만들면 경쟁력이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드느냐 이제 하는데 대구에서 그럼 업자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불경기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으로 해달라, 나라에서 해달라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법으로 만들면은 정부에서 제재를 다 받습니다. 원래 정부 예산이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게 다행이지 나라 경기가 어려워져서 예산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급하지 않은 공사 뭐 빨리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덕도 공항 싸움 붙어가지고 누가 먼저 하느냐. 그 우리 현물 받아놔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빨리 지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실력으로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도민들께서도 공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이미 끝난 문제고 공항은 제대로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하면은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1968년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2,400원, 2,400원. 근데 경부고속도로 428억 예산입니다. 428억. 그러면 국가 예산의 6분의 1을 투입하는 고속도로를 계획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근데 지금 대구 아파트가 남아돈다 하는데 이 업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205만 평 땅이 현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에 100만 평씩 공단을 닦는 그 예산이 있고 또 의성에는 100만 평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아파트 집들은 나라에서 짓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도로 건설도 우리 경북에서 공항까지 가는 도청에서 공항까지 가는 도로도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 지방에서 투자하는 건설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이런 거와 패키지로 다 가지고 가라. 여기서 돈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외자 유치해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갈 데 없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관광벨트 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듭니다. 대구에서 공항까지는 공항 도시라 할까 완전히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은 포항제철을 만들 때 돈이 있습니까? 철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어요. 그때보다는 1000배, 10,000배가 지금 훌륭한 자원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다 있습니다. 단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적극적인 사고를 안 가지고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하는 생각들이다 생각을 가지고 저는 대구의 간부들이나 대구의 그 업자들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대구 경북을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만들어내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 피해를 그냥 용역이 끝나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피해 상황이 나오면은 이거는 피해액이 지금 뭐 몇 조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조 단위 피해 소송을 걸면은 등기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떼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강력 프로젝트 이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 하는 겁니다. 부울경도 지금 경제협력 하는 거와 우리는 대구 경북은 우선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문제를 하겠다. 그래서 관광하고 교통이다. 그래서 저는 교통 문제는 철도로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하듯이 전철을 다 연결하자. 이런 것 또 시외버스를 대구 경북에 같이 쓰자. 또 이런 문제들. 또 관광은 어차피 지금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무엇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다 좀 더 플러스하면은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사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우리 빅데이터 기관을 만든다든지 그걸 통해서 다른 거를 하면은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내가 실무자들한테 대구 경북 같이 할 수 있는 경북만 빅데이터 우리 마이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북만 마이데이터 하는 것보다는 대구 경북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믿고 요 세 가지 분야는 대구 경북이 초강력 프로젝트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법의 사항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선거직에 나오면은 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사람 외에는 계속 페달을 밟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 중에 있는데 이 페달을 계속 밟고 가느냐 쉬느냐 그런데 스스로 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선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할 일은 많이 저질러 놨고 할 일은 많고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공항 방금도 저
조영국 본부장이 뭐 잘 안 된다 뭐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데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은 페달을 계속 밟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항상 대항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집니다. 저는 굉장히 겸손하게 살려고 늘 노력하는데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대항마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 특히 도움되는 사람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은 싸움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엄청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 행정통합을 추진해가지고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그 코로나를 위해서 좀 더 분위기가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 행정통합을 하겠다 해가지고 광주 전남도 해보자, 부울경도 어떤 형태로도 해보자, 그 다음에 대전 세종도 하자 이렇게 나와서 중앙정부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서 기초단체 통합은 지금 법이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통합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합하는 데가 이익이 돼야 되지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손해를 보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맞다. 대구, 경북, 부울경, 전라도, 충청도 적어도 이는 합쳐야 500만 단위 이상이 되고 세계적인 추세도 광역 단위로 가는 겁니다. 물론 기초, 읍면동까지 자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는 그차들은 생활 자치를 하되 광역 단위가 돼야지 지방 자치가 돼서 중앙 정부와 함께 어깨를 겨루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이치입니다. 우리처럼 중앙정부에서 뭐 4인 이상 만나지 마라. 그래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데는 그거 코미디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방정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울릉도는 한 사람도 확진자 없었는데 왜 수도권하고 똑같이 하느냐.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선거만 해놓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사 한 4년 가까이 해보니까 완전 선거식으로 선거만 해놨지 모든 건 중앙에서 결정을 다 합니다. 모두 웬만한 것도 공모합니다. 공모하면은 너 돈 반대라 하고 서로 싸움 붙여가지고 출혈이 심하게 만들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려면 규모의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을 통해서 대구 경북 통합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초강력 단체는 행정 통합이 되면 이건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사실 그 전 단계에 이런 걸 해보는 거지 부울경에서 이걸 주장을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단체장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작이다 그걸 해봐야. 대구 경북은 교통하고 관광을 하면 이거는 어차피 대구 경북이 윈윈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경제 통합은 경제는 서로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익을 따지는데 그러면 경남 이익, 부산 이익, 울산 이익이 다른데 어떻게 너가 서로 간에 합의가 되겠느냐. 머리 맞대고 싸우다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행정 통합을 안 하고 초강력단체 이익을 가진 그런 협의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46개 과제 적어놨는데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중앙의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한 사람이 손해 안 보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월 초에 저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 경북의 프로젝트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뭐냐 한류에 관련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에 한글은 본당이 우리다 이래가지고 한글 전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한글, 한옥, 그다음 한복, 우리 한복진흥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인데 하나 뭐지? 한글,
한복, 한옥 그렇지. 네 가지에 대해서 저들이 메타버스를 추진해 가지고 이 중앙 정부에서 지금 다음 공약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메타버스를 어떻게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도 선점하기 위해서 1월 초에 1월 한 중순쯤 이 계획을 TF팀을 우선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아까 지금 인재들이 다 중앙에 있다 이러는데 그 인재들이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삼성이나 LG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해서 그러고 우리 인재들을 여기에 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 IT 관련 인재 한 1,000명 이상 키우겠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먼저 선점하는 계획부터 발표를 할 그런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양이 인구 16,000명의 예산이 지금 3천억, 내년에는 3,200, 300억 될 거예요. 그리고 포항이 이제 인구가 50만이거든요. 영양 인구의 30배잖아. 30배 같으면 3천억 30배면 9조가 되잖아. 9조. 그 포항은 3조 됐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 영양에 사는 사람이 정부 혜택을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영양에 사는 사람. 울릉도 10,000명인데 예산이 2천억 넘어요. 10,000명인데. 적게 사는 데가 국가에서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적게 사는 데. 포항은 예산 많이 풀어는 거예요. 처음에 이광덕 시장 들어서기 전에 1조 한 3, 4천억 되는 게 지금 3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영양군에 산다니까 적게 혜택은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그 풍력 발전 그거는 민간이 참여형 지금 민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 석포 재련소도 그 석포 재련소도 좀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민간 참여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1년에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많이 풍력이 바람이 많이 불면 그 한 300만 원 지원 받더라고요. 인근 같은 동네인 사람들. 그래서 민간 참여형 풍력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권장하고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 저도 한 3번 가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배입니다. 보배. 30년 전에 그걸 시험을 놓고 2년 전에 알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인제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데도 우리 그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대장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부 예산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관광 자원화 하는데 철저하고 있고 갈 때마다 많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뭐 가보면 길도 좀 더 내고 뭐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원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정근수 본부장 말씀대로 거기 가서 그냥 휘딱 가는 게 아니고 와서 자가지고 주무시면서 뭔가 길을 받아서 치료가 되는 치유형 관광단지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앞으로 치유형 농가체험, 치유형 관광숲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자작나무 숲은 우리의 보배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대마 산업이 앞으로 굉장한 산업으로 발전한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캐나다가 가장 앞서가는 것 같고요. 캐나다는 이제 법제화가 됐고 미국도 각 주마다 다른데 미국 주마다 다른데 일부는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자유화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만은 마약이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실증을 해보는 거예요. 실증.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대마 꽃하고 잎입니다. 줄기하고 뿌리 이런 건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꽃하고 잎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치매 걸리고 뭐 이런 병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소기업부에서 대마 특구를 만들었는데 실제 관리는 식품의약처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의약처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서 나면은 특구라 해서 규제를 하는 거를 자유를 주는 건데 규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식구부에 참 쳐들어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중기부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규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규제를. 그래가 실험실에서 조금 해봐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래서 대규모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1차에 15개, 2차에 22개가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실험실에서 실험만 해보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든지 할 수 있다면 다 도망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면 안 된다. 여기서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그리고 국내 판매를 못하면 그 판매는 외국에 할 수 있는 그 외국에 하는 것도 지금 못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 판매하는 것도. 그래서 규제 자유인데 자유는 어디 가고 없고 규제 특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저 과학국장한테 내 자유는 어디 가고 없으니까 쳐들어가라. 자유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데모를 해가 자유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데모를 해가지고. 안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돌락해야지.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 여기서만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나중에 현장에 많이 오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취재해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이거는 안동에서만 규제 자유 특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마 3배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꽃하고 이 THC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걸 마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약이 0.3%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예. 그래서 뭐 우리 도에 잘한다고 이야기하러 없는 게 아니고 도와달라 해달라고 왔던 사람들이고 안 온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왔는 사람들이 뭘 요청을 하러 왔지. 네가 잘하는데 그 오나. 그런데 그거는 그 김동연 본부장이 가서 들은 이야기는 그걸 들으러 간 거예요. 그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으러 간 게 현장에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90% 해결했습니다. 90%. 바로 적결 재판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예산 드는 거는 원래 미라서 하고 중앙에서 법제화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법제화하는 거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했는 거는 뭐 90%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만나고 그 잔도 부딪히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그런 기회가 많이 안 가지게 돼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 같이 있었고 도민들하고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잘 도와주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유치 많이 받은 거, 그 다음에 국비 많이 따온 거, 그리고 청렴도 우리 내부 청렴도 1등급은 우리 직원들 간에 상호 소통이 잘 된다. 불만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만이 아직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니고 과거에는 왜 말등급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등급 하면 잘했다 하고 그런데 그래도 소통이 되는 그런 도정을 만드는데 언론 여러분 역할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한 해 잘 도와주셨고 내년에는 좀 더 통 크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